트럼프 2.0 시대의 신성장 산업은 천연가스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천연가스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그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 사이에 트럼프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트럼프 2기 2.0 시대의 신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는 분야를 소개해 주신다고. 이게 뭐예요? 네, 저희는 트럼프 2.0 시대의 신성장 산업은 천연가스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천연가스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그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러면 일단 이미지가 화석연료 이건데. 그렇죠. 되게 이게- 올드한 이미지죠. 이게 이 신성장 산업이라고요? 되게 오래된 산업인데 네. 성장이 가팔라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결국에는 미국의 천연가스 산업이 다시 성장이 좀 가팔라지는 이유는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띄워드리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차트이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2007년부터 2023년까지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정체가 됐지만 앞으로 몇 년간은 5에서 10% 정도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미국에서 AI나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미국의 전력 수요는 정체됐던 구간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상당한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희 채널에서 김효식 팀장님이 여러 번 얘기해 주셔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진짜 많이 늘어나요. 이거 엄청 늘어나요. 라는 얘기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AI 산업에서 엄청 늘어난다. 이런 얘기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네, 사실 AI 산업이 전력 수요 증가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베인앤컴퍼니에서 재밌는 보고서가 나와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보여지는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올해 10월 10일에 베인앤컴퍼니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신규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분에서 각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전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44%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지덴셜에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를 포함한 레지덴셜이 크고, 매뉴팩처링, 그 제조업 리쇼링이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44%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많이 늘어난다. 특히나 AI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 사업하고 AI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 2010년대를 떠올려 보시면 PPA라고 하지 않습니까? PPA? 예, 전력 구매 계약인데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구매 계약을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랑만 맺어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 US PPA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다 태양광 풍력 관련된 데이터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그 재생에너지랑 맺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데, 근데 2023년부터 변화가 좀 나타났죠. 작년부터요? 네, 2023년에 그 미국 1위 원전 사업자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최초로 이제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빅테크 기업과 원자력 발전소 간에 PPA들이 많아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올해 들어서 많이 좋았었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좀 가스 발전소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PPA라는 게 이제 그만큼 필요한 게 많아서 공급 계약을 쌍방간에 맺는 거라고 보면 이 부분이 원전을 넘어서 가스로 넘어갈 거다. 이런 네네.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 네. 텐데요. 지금 띄어지는 그 미국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미국 지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인 인브리지라는 회사에 올해 네. 8월 IR 자료를 캡처를 떠온 거거든요. 네네. 그 인브리지라는 업체는 그 미국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쳐진 부분이 지금 영어로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Early Stage Discussions with Data Centers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발전소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하고 PPA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Early Stage Discussion. 네. 초기 단계 한번 좀 얘기해보고 있다. 이런 네네. 얘기네요.
그래서 2025년에는 빅테크들의 PPA가 과거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그리고 이제는 가스 발전소로까지 확장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실제로 올해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디랑 이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주식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제 가스 쪽으로도 이동될 거다. 그럼 이게 이 가스 쪽은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향후 미국의 가스 수요에 대해서 또 업체의 의견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미국의 킨덤 오건이라고 이 업체도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업체에서 올해 8월 IR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2030년 내수 가스 수요는 2023년보다 플러스 19%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네모난 박스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Kingdom Organ believes there is additional power demand above this forecast.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이거네요. 지금 우리가 보여준 것보다 더 높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다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좀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체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데이터를 찾아봐도 이런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단순 사이클 가스터빈 발전소의 월별 평균 가동률인데요. 이 단순 사이클 가스터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스 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스 터빈을 한 번 돌리고 거기서 나온 열 갖다가 스팀 터빈을 한 번 더 돌리는 게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해서 주로 기저 발전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단순 사이클 가스 터빈은 이제 가스 터빈을 한 번만 돌리는 건데 사실 가스 터빈 한 번만 돌리면 발전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저용보다는 첨두 발전용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첨두 발전용으로 쓰는 단순 사이클 가스 터빈의 이제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수요가 많아지니까 발전 단가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이클 가스 터빈을 더 많이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2022년, 23년, 24년 계속 가동률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동률이 올라오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스터빈 업체라고 하면 GE 베르노바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업체의 올해 3분기 누적 가스터빈 신규 수주량은 14.1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분기는 수주가 더 가속화된다. 엑셀러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했고 25년에도 북미 위주로 강한 발주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결국엔 이런 가스 발전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동률이나 가스터빈 발주로 이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스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약간 올드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로 성장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때문에 그 성장이 가팔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트럼프 되고 나서 뭐 정책적인 변화도 좀 있어요? 저희는 트럼프 2.0 시대에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다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중간에 2018년을 보시면 2018년에 트럼프 얘기 때 가스랑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환경 규제들을 다 풀어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18, 19년 이렇게 가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번 좀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 이미 대선 캠페인에서도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면서 각종 이제 지원 정책을 예고한 상황이라 미국의 가스 생산량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 말씀 들어보니까 AI 때문에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밀어주고 이런 구조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스 이거 산업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존에 있는 ETF를 보면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 또 안 좋은 그런 구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가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 그런 부분을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가스 밸류 체인에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뭔지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밸류 체인은 크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업스트림은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미드스트림은 이제 유통,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운스트림은 그 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네.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미드스트림을 당장에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미드스트림은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걸로 가스를 운송하는 거거든요. 어허. 이쪽 산업은 그 가스 가격보다는 물동량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동량만 착실하게 증가하면 가스 가격이 빠져도 실적이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1개 주요 미드스트림 업체들의 영업이익을 합산해서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꾸라졌던 거 빼면 2023년에는 사실 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었단 말이죠. 아, 작년에요? 네. 근데 그 구간에서도 미드스트림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 가격보다도 물동량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미드스트림 업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의 특성상 배당 성향이 좀 높기 때문에 아. 또 이제 시장 지수보다 살짝 높은 배당 수익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가스 가격이 빠지게 되면 아, 네. 가스 가격이 빠지면 사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스 발전소 기자재 같은 업체들한테는 발주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가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다운스트림 기자재 업체들 비중을 늘려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나눴을 때 업스트림은 가스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다운스트림은 소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중간에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제 미드스트림도 있는데 이 미드스트림은 천연가스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왜? 물동량이 늘어날 거니까. 피 곱하기 Q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하실 때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중에서도 기자재 그리고 이제 가스 터빈과 같은 그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코액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네. 저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아하. 자세한 구성 종목이나 추가 네. 리서치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분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신성장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윤식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